이봐요. 도대체 어디서 기어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시긴 합니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나 문과영인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하, 문과영. 몰라요. 유명하면 뭐해요. 여긴 내 구역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정적이 흘렀다. 사람이 많았던 쇼핑몰 로비가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주변을 둘러보던 이들은 모두 안내 데스크 앞에서 벌어진 격앙된 분위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낮고 긴장된 공기가 흐르자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다. 예쁘게 꾸민 새하얀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직원 명찰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은 제대로 하시는 게. 하고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했다. 누군가는 저 사람 TV에 나오던 배우 아냐? 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봐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일단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경비원, 여기 사람 하나 쫓아내요. 빨리! 안내데스크 직원이 옆 무정이로 통화를 시도하며 고개를 휙 돌렸다. 잠깐만요. 제가 그쪽한테 해코지라도 했나요? 문과영은 반박하려 했지만 직원은 거칠게 손짓을 하며 막아섰다. 이 쇼핑몰은 귀빈 고객과 등록된 고객, 그리고 일반 고객이 따로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당신처럼 구역 제한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세찬 비난처럼 꽂히자 문과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 침묵의 짧은 시간이 지나자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인 시선들이 더욱 무겁게 그를 누르는 듯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뭐냐고요?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나가던 학생 둘이 서로 속삭이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맞아, 이런 일은 흔치 않잖아. 저 사람이 정말 문과형이라면 여길 자주 오는지 어쩐지. 근데 직원 태도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계속 지켜봐야겠다. 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살피며 혹시라도 더 큰 소동이 일어나면 공유하겠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로비, 한국에서 유명한 라이트 빌리지 쇼핑몰의 중앙홀이다. 평소 주말이면 가족 단위나 커플, 그리고 관광객까지 몰려 북적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무언가 늘 이벤트가 벌어지니 대형 쇼핑몰답게 안내 데스크가 여러 곳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니 혹시 정말 영상을 찍어 올리면 순식간에 이 사건이 온라인으로 번질지 모른다. 에이, 일단 지켜보자고.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이 직원이 갑자기 왜 화를 내는지도 궁금하고. 그래, 끝까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쇼핑몰, 꽤 새로 지은 데라던데요? 네, 여기. 고급 브랜드랑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역별로 VIP 패스, 멤버십 등급. 이 뭔가 특별 대우를 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던데. 그거야 이곳이 워낙 하이엔드 쇼핑몰로 알려져 있어서죠. 구경만 하려 해도 다른 구역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쯤 되면 SNS에선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로비를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먼 발치에서 안내 데스크 쪽을 힐끔거렸다. 쇼핑몰 스피커에서는 현재 3층에서 문화 행사가 진행 중이오니 같은 방송이 흘러나오며 귀빈 고객 행사 안내를 하고 있었다. 문가영 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듣자 하니 저기 VIP 라운지에서 뭔가 행사도 있다던데. 글쎄, 작게 팬미팅이라도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 뭔가 곤란해하는 듯해요. 안내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저 직원이 돕질 않는 모양이네요.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쇼핑몰 내부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각종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기분 좋은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지금 데스크 앞 공기는 전혀 달랐다. 좁은 공간에 몰린 시선과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쪽, 그만 떠드세. 지금 저하고 대화 중이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가볍게 손을 들어 문가영의 말을 자르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제가 VIP 구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만 부탁드린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문가영은 애써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어디로 가든 제 허락 받아야죠. 저요. 박주연이라고 합니. 이 쇼핑몰에서 안내 업무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내부 정책, 권고도 함께하는 상급 담당자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더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은 그런 VIP 구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초대받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이 어디 있어요? 초대장은 제 매니저가 가지고 있고 제가 따로 시스템 등록까지 마쳤어요. 유카스 그럼 등록 확인서라도 보여주시죠? 사실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적절한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중년 신사가 조용히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지금 보니까 직원분이 꽤 권위적인 성격인가 봐. 내가 몰라보면은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라는 태도 같은데. 그러게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손님 대하는 건 좀. 직원 박주연은 데스크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계속 무전을 치며 다른 직원을 호출했다. 네, 여기 VIP 구역 출입 가능 여부 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이름은 문가영이라고 하는데. 아, 박주연님. 그분은 배우로 등록된 분 아닙니까? 초대 명단에 있는 거로 압니다만. 확실히 다시 확인해봐요. 잘 몰랐는데 유명하긴 한가 보네. 문가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 무례를 떠나서 뭔가 차별당하는 기분이네요. 차별이라뇨? 저는 그냥 원칙을 지키는 중이죠. 당신이 스타든 아니든 저하고 상관없으니. 모두에게 일관된 친절을 베푸는 게 안내 데스크 역할 아닌가요? 제 역할을 제가 모른다고요? 그리고 나 VIP 아니어도 길 안내 달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들단 말이에요. 순간 주변에서 탄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가영 씨 정도면 방송에서 많이 봐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여기선 모른 척일까? 단순히 모르는 척이라기보다 아예 무시하는 느낌이네요. 너무 권위적이야.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부터 말씀드릴까요? 할 말 있으면 하세 빨리 처리하고 나도 다른 손님 봐야 하니까. 사실 이 쇼핑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앱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였죠. 그래서 설계를 조금 해보려고 직접 현장을 보러 왔는데 앱 개발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배우가 웬 앱 개발을 해요. 저는 단지 배우가 아니라 IT 쪽도 공부했고 프로젝트 참여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 겸 쇼핑몰 측과 협의해 보려던 참이었죠.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은 잔잔한 술렁임을 보였다. 오, 몰랐네. 문가영이 IT 쪽에도 관심이 있었나 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러 온 건데 시작부터 이렇게 막힐 줄이야. 박주연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그딴 건 몰라도 되고 일단 여기서 길 찾아다닐 정도면 지도 보고 다니면 되잖아요. VIP 구역은 일반 고객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제가 막는 건 당연한 거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대받았고 그리고 일반 고객이고 뭐고를 떠나서 최소한 길 안내는 당연히 해주셔야 할 업무 아닌가요? 난 바빠요. 귀찮게 굴지 말아요. 그러자 한 20대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여기서 길 물어보려 했는데 저분 문가영 씨한테만 저렇게 불친절한 게 아니고 원래 저 직원분이 좀 까칠하긴 하던데요. 곁에 있던 남자도 거들었다. 맞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질문하기 무섭게 인터넷에 다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퍼져나가자 여기저기서 묵묵히 동조하는 고개 끄덕임이 보였다. 직원 박주연은 얼굴이 굳었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놓지 않았다. 원칙 준수는 제 업무의 일부예요. 괜히 저보고 어쩌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손님이랑 트러블이 좀 있으셨나요? 저 사람 매번 그래요. 한 번은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 잘 못한다고 그냥 손살에 치면서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쇼핑몰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겠네요. 사람들이 서서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분명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있잖아요. 맞아, 이 쇼핑몰에서 돈 쓰는 건 손님인데 말이야. 문가영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스타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안내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길 안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을 보러 왔고요. 그런데 왜 지금처럼 소동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관련 담당자를 바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담당자를 만나려면 사전에 데스크를 통해 가는 것이 프로토콜이라고 들었습. 쇼핑몰 측에서 그렇게 안내했어요. 그럼 쇼핑몰 측과 이야기하라니까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해달라니까요. 제가 직원분께 처음부터 정중히 부탁드렸잖아요. 난 몰라요. 특별히 해줄 이유 못 느끼겠는데.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다. 몇몇은 카메라로 현장을 찍으며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박주현 씨,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이 몰의 방침은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하는 거고, 그걸 지키는 게 내 일이에요. 아니,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되죠. 무시라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딴 건 몰라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내쫓으려고 하셨고. 귀찮게 굴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 몰려들면 내가 처리하기 힘들다고. 그건 개인적인 편의성 문제고 기본적인 안내 서비스는 제공하셔야지요. 뒤에서 구경만 하던 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다. 직원님, 조금만 차분히 대답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자 박주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다들 그만하시죠.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몰아쓰면 곤란해요. 곤란한 건 본인이 아니라 손님 아닐까요? 누군가가 작은 비웃음을 섞어 반문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니까요. 문가영은 눈빛을 굳히고 다시 말했다. 이 쇼핑몰이 차별적인가? 아니면 직원 한 명이 이상한 건가? 저는 분명히 따져보고 싶습니다. 따져봐요. 쇼핑몰도 VIP만을 위한 규정을 따르는 거니까. 좋습. 그럼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제가 의뢰받았던 앱 개발도 재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앱 개발이 뭐라고요? 이 쇼핑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용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앱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직원 태도부터 이러면 저도 과연 여기와 협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이 말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미 관계자들이 온다면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모두가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쇼핑몰 매니저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만. 아, 매니저님. 잘 오셨어요. 여기서 길 안내도 안 해주고 제가 VIP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쫓아내려고까지 하네요. VIP 초대. 혹시 문가영 씨? 네, 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 저희 쪽에서 분명히 직원들에게 공지했는데 박주연 씨가 잘 모르셨나 봐요. 규정만 강조하시면서 전혀 협조 안 해주셨습니다. 매니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박주연을 돌아봤다. 주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VIP 라운지 행사에 초대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응대를... 아니, 전 몰랐다고요. 갑자기 와서 VIP 운운하길래 그냥 자기가 유명인이라 주장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확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대하면 어떡합니까? 오래된 앙금이라도 있듯 박주연은 한숨을 쉬며 변명했다. 우리 데스크가 너무 바빠요. 문의는 끝없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예의 차리다간 업무가 마비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귀찮은 경우엔 솔직히 제가 좀 짜증을 내긴 했어요. 그럼 이분께 제대로 사과하세. 그리고 VIP 구역으로 안내를 해드려야죠. 그건 매니저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바쁘니까. 매니저는 안색이 굳었고 주변 구경꾼들은 한층 더 거세게 불만을 토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쇼핑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인 듯. 결국 매니저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문가영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교육을 하겠습. 오늘은 초대받은 BP 라운지 행사에 편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나서 주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박주연 씨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가영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제가 왜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구역 제한이 많은 이 쇼핑몰에서 누구나 편하게 길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인 안내 서비스가 이렇게 배타적이라면 앱만으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매니저의 얼굴에 난처함이 가득 번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VIP와 일반 고객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 예의와 친절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상황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 앱 개발 건은 혹시 재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검토는 해볼게요. 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박주연은 불편한 듯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자신도 뭔가 해야 할 말을 찾는 듯 보였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럼 박주연 씨,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겠어요? 네? 뭘 또? 이 상황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셨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다 틀어진 거 아닌가요? 사람이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규정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면 그 부분은 쇼핑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태도 문제는 그 규정과는 별개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존중이라. 나는 그런 걸 잘 못 배웠어요. 효율이 중요하다고만 배워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일일이 응대하기 힘들었거든요. 그건 이해합니.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밀쳐내고 경비원까지 부르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잔잔한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 상황을 수습하느라 분주했고 매니저는 VIP 라운지 쪽 준비를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남은 건 문가영과 박주연의 짧은 대화 그리고 군중들의 시선이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이 쇼핑몰에서 다른 언어나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걸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안내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제시할 생각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앱 하나로 쇼핑몰 전체가 달라진다니 너무 이상적인데. 물론 앱만으로 해결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 교육이나 응대 매뉴얼도 손봐야 해요. VIP만 특권을 받고 일반 고객은 최소한의 안내도 못 받는 시스템이라면 결국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테니까요. 말은 맞아요. 나도 VIP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내 일도 조금은 편해질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을 잘 갖추고 누구나 손쉽게 장소나 가게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데스크에서 모든 걸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직원분들은 최소한의 배려를 하셔야 하고요. 박주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매일 지치는 게 현실이긴 해요. 몇천 명이 몰려오면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듣거든요. 처음엔 친절하려고 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 더 시스템이 중요하죠.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인정합니. 내 태도가 너무 거칠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내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려나 모르겠네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변화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규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우선으로 두는 식으로요. 사람을 우선으로. 잘 안 해본 방식이라 긴장되네요. 그래도 해야겠죠. 군중 중 몇몇이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더 이상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을 듯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면 좋겠다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매니저가 다시 돌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문가영 씨, 행사 시간이 임박해서 먼저 VIP 라운지로 가시죠. 그리고 저희 쇼핑몰 차원에서도 사과의 표시로 언제든 이곳을 편히 방문하실 수 있도록 특별 패스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 특별 패스가 아닌 모두에게 열린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그게 제가 이 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니까요.
박주연이 작게 손을 들며 끼어들었다. 혹시 제가 앱 개발이 진행될 때 의견을 드리면 도움이 되려나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니까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이죠.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해요. 그럼 저도 제대로 참여해보고 싶어요. 제 잘못을 만회할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과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함께하면 좋겠네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행사가 끝난 후 문과영은 VIP 라운지 안에서 다양한 관계자를 만나 앱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원래는 단순한 내비게이션 보조 앱 정도로 기획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용적 쇼핑 경험이라는 가치가 강조되었다. 언어별 지원, 큰 글자 모드, 점자 가이드, 음성 안내, 휠체어 동선 정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저희는 초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해 보려고 합니. 혹시 더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직접 상담원이 연결되는 시스템도 고려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가 너무 바쁘면 앱을 통해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좋은 생각입니. 언어 설정에 따라 각각 대응해 줄 수 있는 분이 연결된다면 외국인 관광객도 편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안내 직원분들도 부담이 많이 덜어질 거예요.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고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 쇼핑몰이 훨씬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일반 직원들도 뒤늦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쓰면 훨씬 일하기 편해질 것 같다. 고객 민원도 줄어들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호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사자인 박주연 역시 조용히 찾아왔다. 앱 개발하는 팀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환영합니. 솔직히 박주연 씨 같은 분이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일 잘 아실 테니. 그동안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선 규정만 강조해선 안 되고 그 규정도 고객에게 불편 없이 전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느꼈고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려고 마음먹은 것만 해도 큰 진전인걸요. 문과영은 부드럽게 응원했다. 박주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사실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들어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우리 앱 디자인 회의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존 쇼핑몰 이용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토론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매장 위치 정보, 그리고 비상구 안내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며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며칠 뒤 문과영의 이름이 들어간 포용적 내비게이션 앱 기획안이 공개되었다. 공식 블로그와 언론 발표에서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차별받지 않는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연스레 박주연은 오프라인 안내 개선팀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박주연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해보실래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요?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직원으로만 알려졌을 텐데 오히려 본인의 변화를 보여주시면 쇼핑몰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해볼게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번 앱 개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귀찮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걸 깨닫고 이 문제가 제 잘못만이 아니라 시스템에 불완전함도 작용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문과영도 같은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제가 만든 앱이 쇼핑몰을 넘어 다른 공간에서도 누구나 차별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쇼핑몰 측은 기존 안내 데스크 방식도 개선하기 시작했다. 박주연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새 매뉴얼 교육을 받고 상황별 응대 연습을 진행했다. 광고 영상에도 문과영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편리한 쇼핑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주연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객에게 미소 지었다. 그걸 본 동료가 슬쩍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요즘 훨씬 편해 보이네, 주연아. 우리도 고객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자주 느끼고 있어. 그러게. 앱 도입 후에 궁금한 건 앱으로 먼저 확인하니까 우리도 좀 수월해졌어. 고객들만 편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상호 존중을 배우고 있어. 대화 사이에 누군가 지나가다 작은 목소리로 와, 예전엔 저 직원 되게 무뚝뚝했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네 라고 했다. 박주연은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얼마 후 앱이 정식 출시되자 쇼핑몰 곳곳에 새로운 안내 서비스 함께 체험해보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누구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 실행하면 밝은 목소리의 AI 음성이 안녕하세요. 라이트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인사했다. 대박이네. 여러 언어 지원도 된다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문제없겠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큰 글자, 모드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시더라. 매장 직원들이 서로 앱을 테스트하며 평을 나눴다.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 앱 덕분에 문의량이 크게 줄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여전히 사람이 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찾아와 길을 묻기보다 앱을 쓰다 궁금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때만 온다. 그러니 직원들도 한결 여유를 갖고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이다. 문가영 씨가 만든 앱이라니 더 관심이 가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이거 있으면 휠체어 경로도 금방 알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기능을 자랑하듯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효과는 곧 쇼핑몰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고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입소문도 퍼졌다. 이 모든 게 문가영 씨의 기획과 노력 덕분이라고 봐요. 매니저가 공식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니요. 저는 시작을 도왔을 뿐이고 결국 많은 분이 변화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에요. 일부 기자들은 사건 당시 불편한 갈등을 다시 언급했지만 이번엔 다른 맥락이었다. 그때 충돌로 인해 시작된 앱 개발 프로젝트가 결국 이렇게 성과를 내다니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어졌네요. 네, 초기에는 저도 불쾌했고 마음이 상했지만 이 계기로 쇼핑몰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걸 보니 뜻밖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혜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온 박주연이 문가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런데 문가영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려 해주셔서 이렇게 저도 바뀌었고 쇼핑몰도 좋아졌네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앱 개발을 해보니 실제로 직원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알게 됐거든요. 그 덕분에 더 좋은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었죠. 둘은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주변에 모여있던 동료들도 박수를 치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누구나 편하게 쇼핑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 이번 시스템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길 바라요. 네, 저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간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문가영이 함께 만들어가요. 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네! 라며 힘차게 화답했다. 와, 이 모든 이야기를 보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듣자 하니까 다른 쇼핑몰들도 이 앱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래요. 맞아.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차별이라든지 배타적인 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 앞으로는 이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 그러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한번 움직이니 바뀌기 시작하잖아. 곁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 진짜 멋진 변화니까 라며 SNS에 링크를 공유했다. 어떤 이는 나도 평소에 안내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고 반성하기도 했다. 또 누군가는 역시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해답이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가영 씨. 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큰 배움을 얻었어요. 누군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할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모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공감됩니? 혹시 우리 박주연 님도 한 말씀? 네. 지금은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이 부끄럽습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니 설령 몰라도 매너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다짐해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 쇼핑몰이 이런 걸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다른 곳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멀리서 사진을 찍던 기자가 마무리가 아주 따뜻한 장면이네요. 라고 외쳤다. 그리고 마치 한 편의 긴 드라마가 막을 내리듯 데스크 주변의 군중들이 하나둘 흩어지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장 한 귀퉁이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유튜버가 생중계를 마무리하며 속삭였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누구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면 꼭 목소리를 내보셨으면 좋겠습. 그리고 혹시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제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실 거죠? 유튜버가 마이크를 끄자 카메라맨이 기지개를 켰다. 오늘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구독자들 반응도 좋을 것 같아. 진짜 큰 변화가 시작된 느낌이네. 맞아. 그럼 우리도 내일 다시 취재하러 오는 걸로? 좋아. 구독자들이 후속 소식 궁금해할 거야. 둘은 장비를 정리하며 쇼핑몰을 나섰다. 그렇게 마무리된 하루였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새로운 앱을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길을 찾고 직원들의 태도도 점차 개선되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길 하나 물어보려다 모욕을 당했던 문가영이 있었다. 때론 불쾌하고 힘든 충돌이 중요한 변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만의 편견을 내려놓으면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의 경험은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문가영은 돌아서는 걸음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이 쇼핑몰에선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오가겠지만 이제 조금은 더 열린 마음과 간편한 안내로 모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